안녕하세요. 김성민 의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잘 자다가 새벽에 깨면 아이고, 또 잠을 설쳤네 하고 짜증이 나시죠? 다시 잠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때부터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시간대에 깨어나는 현상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과학적인 진짜 이유와 그 시간에 일어나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활동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수면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새벽에 깨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답니다. 이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이유와 그때 할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수면 호르몬의 변화. 첫째,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40대, 50대가 되면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대의 분비량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1시쯤 주무신다면 새벽 3시에서 4시경에는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수면에 어려움을 느끼며 20% 이상은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눈을 감으면 아침까지 깨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점점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뇌의 작은 샘에서 만들어져요. 이 샘을 송과체라고 하는데 마치 작은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이 송과체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이제 밤이구나 하고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해요. 옛날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잤어요. 둘째, 사실 인간은 원래 밤에 한 번에 쭉 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인데 옛날 사람들은 밤에 2번 나눠서 잤대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보통 해가 지면 첫 번째 수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중에 한두 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수면을 취했대요. 이걸 이분화된 수면이라고 부른대요. 이 중간에 깨어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도를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창작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또 옛날에는 밤중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있어서 가끔씩 깨서 주변을 살펴봐야 했어요. 이런 습관이 지금까지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던 시절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깨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이런 옛날 방식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3.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어요. 셋째,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어요. 이걸 생체 시계라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이 생체 시계는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은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해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배고픔을 느끼고, 언제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까지 모두 이 생체 시계가 알려준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시계는 계속 움직이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이걸 수면 주기라고 해요. 깊은 잠에서는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얕은 잠에서는 우리 뇌가 꿈을 꾸고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해요. 새벽 3시쯤 되면 잠이 한창 얕아지는 시간이라 뇌가 깨어 있을 때처럼 활발해지면서 잠에서 깨기 쉬워져요. 또한 밤에 나오던 멜라토닌이라는 졸음 호르몬이 줄어들고 코르티솔이라는 아침을 준비하는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이제 슬슬 일어날 준비를 해볼까? 하고 말하는 것 같죠? 4. 스트레스와 걱정도 영향을 줘요. 넷째,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으면 새벽에 더 자주 깰 수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깨어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날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일, 가족 문제, 돈 걱정, 건강 염려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5. 건강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새벽에 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건 잠을 자는 동안 잠시 숨을 쉬지 않게 되는 병이에요. 이렇게 숨을 못 쉬면 뇌가 위험해. 숨을 쉬어야 해. 라고 알람을 울려서 잠에서 깨게 만들어요. 또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방광이 약해져서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질환도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누워 있으면 위산이 목으로 올라와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깨게 돼요. 관절염이나 다른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밤중에 통증 때문에 깰 수 있어요. 이런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새벽에 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새벽에 깼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메모 습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외부의 방해 요소가 거의 없는 시간입니다. 전화, 메시지, 주변 소음 등이 없어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는 시간이죠. 만약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건강 걱정, 재정적 고민 등이 있다면 이 시간에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 떠오르는 해결책을 자유롭게 써내려가 보십시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에 깨어있는 뇌는 특별한 상태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뇌 코이어런스 연구에서는 이 시간대에 뇌가 높은 집중력과 통찰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예술가, 운동선수,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 새벽 시간에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난다면 조용히 일어나 메모를 하거나 고민을 정리해 보세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2. 명상의 황금 시간 활용하기. 티베트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브라마 무후르타라고 부르며 명상의 황금 시간으로 여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 시간대는 특별합니다. 이 시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뇌가 가장 맑고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백지 상태처럼 과거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새벽의 고요한 상태에서 하는 명상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실제로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 우리 뇌는 상상하는 이미지를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하루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5분 정도 깊은 호흡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건강해진 모습,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을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뇌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기보다는 이미지로 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6가지 질문으로 하루 설계하기. 작가 에이드리언 허버트는 파워아워라는 책에서 당신의 아침 1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침 시간을 특별하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깨자마자 대부분 핸드폰부터 찾지 않나요? 하지만 새벽에 깬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다음 6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갈까? 오늘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1년 후의 목표에 가까워지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꼭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분명 유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 그날 하루 종일 우리 뇌가 그 답을 찾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아침 습관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편하게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매일 조금씩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여러분의 뇌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새벽 3시에 자주 깨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시간대는 뇌의 활동이 특별한 패턴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 이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3시, 우리가 만약 자고 있다면 수많은 꿈을 꿉니다. 악몽이든 기분 좋은 꿈이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꿈들이죠.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만약 깨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도 그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하루를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천 방법. 새벽에 깼을 때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시거나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에 딱 한 개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황금 같은 새벽 시간을 왜 잠이 안 오지 하며 스마트폰만 보거나 그냥 눈만 감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귀한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시간대에 블루라이트를 쬐는 것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더욱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라면 이 특별한 시간의 가치를 아실 거라 믿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불편한 현상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의 과학적 원인과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수면 호르몬의 변화, 인간의 진화적 본능, 그리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메모 습관, 명상의 황금 시간 활용하기, 그리고 6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새벽에 깨는 현상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 의사 드림.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